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연말까지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날이 무척 추웠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당부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SNS 보면 작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페이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작년 오늘을 보니까 제가 TBS의 몇 가지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 중이었고 그리고 TBS 가면 그 대기실 옆에 정치방송 이외에도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포스터들이 쫙 붙어있는 맞아요. 공간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 포스터들을 찍으면서 아 나도 저 포스터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던 곳이 바로 TBS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방송국이 1년 만에 좀 거친 표현이겠습니다만 개박살 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개박살. 뭔가 이건 되게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이제 12대 서울시 의회가 개원하면서 개원 이후 4일 만에 이 TBS 조례안 폐지안을 냈어요. TBS 지원 조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작심을 한 거죠. 여기 의회가 보니까 전에는 9대 1의 비율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예. 많았다면 이게 7대 3의 비율로 국힘 의원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서 역전됐습니다. 어떤 미션을 이제 클리어하듯이 조례안 폐지가 4일 만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이제 TBS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사장도 그렇고 교체했죠. 뭐 프로그램들도 웅성웅성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없어질 거야라고 했지만 정말 진짜 제 눈앞에서 막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에 사실 주목받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 신장식의 신장개업 등등이 아예 문을 닫았죠. 주진우의 네. 아닌 밤중에 주진우까지 한꺼번에 네, 맞습니다. 막방을 했습니다. 12월 30 날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금요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장 눈에 가시가 됐던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면 어떤 이렇게 중심부의 인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편성 등에 이렇게 조금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내년 예산안을 빵원으로 아예 이제 폐국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는 그런 그 기대.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이나 저나 주진우 기자가 우리가 빠져주자. 제가 그때 마지막 남겼던 게 네. 인지를 먼저 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즉 네. TBS 직원들에게 네, 구성원들. 예, 네. 구성원들이 그나마 일자리를 지키고 공영방송의 기본을 최소한 지킬 수 있게 네. 내가 먼저 빠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TBS 직원들 그리고 TBS 공영방송 TBS는 네. 지켜달라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내심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을까 쉽지 않다. TBS 구성원들이 또 그 워낙 작은 방송사고 그다음에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던 분들이 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소위 싸움을 해 나가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네. 좀 그러더라도 새 사장님이 오시고 해서 이분들은 그 서울시랑 오세훈 시장이 또 임명한 분이고 해서 서울시랑 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방송국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아예 이건 폐국 수순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구성원들의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위해서라도 TBS의 한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한 분의 이런 표현이 되는 빌런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은 아주 그분 강경해요. 완전 비타협이에요. 이분은 전날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이거 TBS 세금 지원의 중단 조례는 우리의 제1호 당론이다. 이거 연장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사실 TBS는 이 의장께 아니고요. 서울 시민들 겁니다. 네. 그리고 정치방송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줬고 또 교통방송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심지어는 어쨌든 6개월 정도는 연장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퇴사를 시켜도 명예퇴직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희망퇴직 계속 받고 있죠. 네. 희망퇴직 받고 있는데 희망퇴직자들에게 그 퇴직금을 주더라도 또 회사를 문을 닫더라도 퇴직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 네. 돈도 없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담보대출 받으려고 심지어 또는 서울시가 지급보증해주는 그런 인보증이 있는 서울시가 보증해주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네. 폐국이 될 것 같은데 이거 담보가 시원찮다 해서 대출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내년에는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의회 의장님이 심지어 서울시에서 자 폐국을 위해서라도 그 절차 한 6개월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동안에 드는 돈은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 뒷정리할 돈이라도 지원해 주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일 문화관광위원회인가요? 서울시의회. 네. 그게 이제 서울시가 요청한 그 폐국을 위한 정리 비용, 청소 비용 이거를 줄 거냐 말 거냐를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22일 날 본회의에서 지금 또 그 의장님은 베트남 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21일 날인가 돌아오시는데 그래서 네. 22일 날 본회의에서 네.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즉 정리 비용, 청소 비용 이나마 줄 건지 그 예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송국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 아,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방송국 자체가 폐국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어딘가에서 방송 그 주파수가 95.1이잖아요. 서울 지역은 딴 데도 있는데 이 주파수 대역대를 하나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바로 인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주파수까지 다 반납을 한 이후에 95.1이라는 주파수를 새로운 신생 방송국이 새롭게 그 주파수를 받아서 새롭게 방송국을 설립할 거냐. 네. 아마도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방송국에 있는 직원들을 채로 정확하게 칠 수가 있잖아요. 폐국을 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너무 끔찍합니다. 이러면 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인 게 있거나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TBS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다른 공영방송들도 네. 그쪽이 작정을 하면 선의와 기존의 관습과 상식에 입각해서 대응을 준비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거죠? 내일 이게 상임위원회. 네, 내일 연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문화 경복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정말. 담벼락 낙서 테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 문화유산 경복궁 벽에 그 돌담 거기에다가 보니까 16일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과 영화 공짜라는 문구의 낙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에 또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적힌 새로운 낙서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두 번째 낙서범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를 지우고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 복구 비용들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복구 비용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잡으면 복구 비용 청구할 수 있고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도 한 20명 정도의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빠르게 이거를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네. 저는 이분들이 참 답답해. 하나는 맨 앞에 하신 분은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공짜라고 하는 건 나와요. 네. 그다음에 공유 사이트, 네. 파일 공유 사이트 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면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노린 예, 건가요? 그런 거죠. 지나가는 사람은 받겠지. 그거는 화장실에다가 어느 사이트 무슨 공짜 뭐 이런 거 가서 낙서해 놓는 거 그거를 굉장히 큰 경복궁 담벼락에다 해놓은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무슨 홍보 그다음에 두 번째 하신 분도 무슨 가수 이름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이름 얘기를 했대잖아요. 네. 우리 이런 거 다 조심하잖아요. 누구 이름에 무슨 앨범 또는 사이트 이름이 뭐 이렇게 사이트 명칭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빌런으로 등극했을 뿐 홍보 효과 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저 같으면 마음 같아서는 직접 복구하라. 진짜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니면 진짜 처벌을 확실하게 줘야 이거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언양 읍성에서는 낙서했다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실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지금 문화유산 경복궁은 더 귀한 거 네, 아닙니까? 실형을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것과 동시에 복구 비용을 국가가 먼저 하고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이 하도록 가서 이제 추위에 한번 한번 진짜 복구하세요. 호호 해가면서
근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하다가 아니 옆에서 지키기로 하라고 난로라도 계속 펴놓고 있던지. 그래서 전문가가 하고 그 네. 전문가한테 국가가 드린 비용을 네. 그 사람한테 받아내는 방식으로 아마 네. 절대 처리가 하면 안 될 됩니다. 거. 낙서. 홍보 효과 없습니다. 네, 절대 없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시간이. 송미령님 불법 증여 의혹. 아들한테 4년 동안. 이게 네. 소득이 없을 때는 증여할 수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이상이 소득이 있는 자에게 자식에게 돈을 주면 네. 이거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소득이 아들이 있었어요? 공군 장교였더라고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어요. 소득이 있는데 돈을 생활비를 증거니까 지원을 했다. 증여세를. 한 1억 원 정도 네, 4년 지원을 동안. 했던데 이렇게 네.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3부는 국민의힘 연석회의에 참석한 허은하 의원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